쌤이랑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1차 부등식에 대한 내용인데, 부등식이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다시 이제 고등학교에 나오면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 추가된 건데, 여기 개념은 아직 어려운 건 아니야. 그래서 기본적인 부등식의 성질이기 때문에 잘 보면 이런 거 있잖아. 우리 반 숫자로 예시 들어줘 볼까? 3이랑 1을 비교하면은 3이 더 당연히 크죠? 근데 만약에 내가 양변에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은 숫자를 더해도 어때? 누가 더 커? 왼쪽 5. 부동방이 안 바뀌죠? 똑같은 숫자를 빼도 어때요? 왼쪽이 더 크죠? 그래서 우리는 부등식에서 어떤 숫자를 더하거나 빼도 부동방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야. A 더하기 C가 B 더하기 C보다 크대. 그럼 그때 A랑 B 중에 누가 클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누가 커요? A가 더 크다는 거지. 이거는 거꾸로 해석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거꾸로 해석해도 돼요. A랑 B랑 대소비가 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숫자를 더했죠. 그랬더니 누가 커? 왼쪽이 크네? 그럼 원래부터 왼쪽이 크겠죠. 아니면 여기서 이 밑으로 내려오는 과정은 양변에 뭘 뺀 거야? C를 뺀 거니까 아까처럼 똑같은 숫자를 빼도 A가 앞부터 크겠죠. 됐습니까? 그럼 두 번째, 선생님 만약에 3에다가 똑같은 숫자를 곱해볼게. 누가 커요? 왼쪽이 크고요. 똑같은 숫자를 나눠도 어떻습니까? 왼쪽이 크죠? 근데 부등식에선 제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만약에 쌤이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계산해볼까? 원래 3이 더 컸었죠? 곱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6. 곱하면 마이너스 4. 둘 중에 누가 커? 마이너스 4가 크거든. 그래서 부등식의 제일 기본은 이거야. 우리가 방정식과 똑같이 이항하면서 x값 구해볼 거거든. 근데 그 과정에서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일이 생겼을 겁니다. 그때 항상 부동방이 뭐 한다? 원래 왼쪽이었지만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죠. 뭐예요? 부동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자로 잘 나와. 쌤이 이제 예시를 들기 위해 숫자로 해준 거지만 여기 문자로 나와 있잖아요. 문자로 봤을 때 A가 B보다 크대. 그러면 AC랑 BC 중에 누가 커? 몰라. 왜? 우리 방금 뭐 곱했죠? C 곱했지. 근데 C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어떻게 알아? 몰라요. C가 왜 플러스여 봐. 우리 그럼 방금 양수 곱했네? 부동방을 바뀌어? 안 바뀌어. 근데 만약 C가 마이너스여 봐. 그럼 우리 마이너스 곱했네? 부동방향 뭐 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 나와 있을 거니까 여기서도 구분돼 있잖아. 여기 쌤비는 개념이 좀 빵꾸 뚫려 있으니까 좀 채워볼게요. 2번은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 똑같은 숫자를 더했겠죠? 뺐을 거고. 여기는 C라고 써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 3, 4번이 좀 중요한 내용이야. 3번은 뭐라고 했냐면은 A가 더 크대 원래는. 근데 A, C, B, C, C분의 A, C분의 B 봐봐. 뭐 한 거야? 똑같은 숫자를 곱하고 나눴죠. 근데 부동방이 바뀝니까? 바뀌었어? 안 바뀌었지. 뭐니까? 양수니까 안 바뀐 거야. 근데 두 번째는 어때? A, C, B, C, C분의 A, C분의 B. 부동호 방향이 바뀌었죠. 왜? 음수를 곱하거나 나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제일 기본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요거 애들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려운 건 좀 추가된 게 몇 개 있지만 기본적인 건 단원이가 기억을 좀 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은 이렇게 1차 부등식을 푸는 거야. 요 1차 부등식 풀어달래. 다시 말하면 얘들아, 이제 그 부등식에서 이 부등식을 풀어라. 풀으시오. 이런 말 있잖아요. 부등식을 푼다는 건 뭘 구하는 거죠? x값, 방정식과 똑같아. x값 우리 한 글자로 뭐라고 하죠? 해. 근 또는 해. 해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부등식에서 이제 x값을 구해보면 알겠지만 구하는 법은 똑같아요. x가 궁금한 거야. 2x, 3x 였던 거 아닙니다. x가 궁금한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이항 해줘야겠죠? 이 과정에서 넘어가죠. 얼마?
x 넘어오면 마이너스 7. 그럼 여기서 우리 뭐 더해줘야 됩니까? 끝이야. 부등식은 여기서 끝입니다. 왜냐면 부등식의 해는 이렇게 부동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할 건 없어요. 그래서 뭘 더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쌤 말은. 알겠죠? 이게 1차 부등식 푸는 거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을 좀 추가해주고 싶냐면은 만약에 문제가 얘들아 뭐 2x 플러스 5가 3x 마이너스 2래.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가 x를 넘기고 숫자 5를 넘기겠죠. 그럼 3x 넘어가죠. 2x 빼기 3x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x. 5 넘어가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얼마예요? 마이너스 7. 그럼 얘는 x가 아니잖아. 그럼 여기서 x를 구하려면 뭐 해줘야 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야 되잖아. 그럼 그 과정에서 마이너스를 곱하고 마이너스를 곱하고 부동호가 바뀐다는 거지. 그 쌤은 이거 차라리 이렇게 안 만들어요. 처음부터 그냥 마이너스 x를 안 만들면 되거든. 그냥 2x 넘기면 되잖아. 2가 넘어가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도 답은 똑같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꼭 마이너스를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알려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냥 뭐 좀 자세히 알려줘 볼게요. 요런 거 읽을 줄 알죠? 이거 어떻게 읽어? x는 a보다 그렇지, 크거나 같다. 그래서 부등식은 이게 그 등식은 같다 이게 끝이지만 부등식은 설명이 좀 여러 가지 있잖아. 그래서 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대신 뭐라고 쓸 수 있어? 두 글자로 이상이다. a 이상이다. 그래서 부등식에 이 표현 네 가지 있는 거 아시죠? 이상, 이하, 초과, 미만까지. 근데 쌤 이거 알려주려고 한 건 아니고요. 얘네들만 존재하는 게 있거든요. 누구랑 누구일 때만? 이상이랑 이하일 때만. 뭐 내용이냐면요. x는 a보다 작지 않다는 표현이 있어요. 뭐 이거 가지고 문제 나오진 않을 것 같아. 고등학교 부등식에서 안 나오겠지만 일단 알고 있으라는 거죠. 얘들아 이 표현 뭐라고요? x는 a보다 작지 않다? 이거야. 그래서 쌤이 어떻게 알려주냐? 부등식은 총 3가지밖에 없어. 부등호는 뭐? 크다, 작다, 같다. 이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등호를 해석하니까 크거나 같다라며, 맞지? 그러면 크다, 작다, 같다 중에 방금 뭐라고요? 크거나 같다라고 했죠? 그럼 나머지 뭐 남았죠? 작다, 작지 않다 이렇게. 마지막 남은 하나가 아닌 거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3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2가지 들어가 있잖아. 크거나 같다가. 그럼 나머지 작다의 반대, 작지 않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이 뭐라고요? x는 a보다 얼마 작거나 그치, 작거나 같다인데 방금 작다랑 같다 썼지? 하나 뭐 남았어? 크다. 그거의 반대, 크지 않다. 이렇게. 그렇지. 요 설명을 좀 알고 있어 주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이거든요. 우리 반은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런 쌤이 부등식을 풀고 싶어. 부등식을 푼다는 건 x값을 구하는 거라고 했었죠. x 구해줘. 얼마? x는 a분의 b보다 크다 라고 하면 틀리는 거야. 이제 왼쪽에 써있죠. 왜? 이 a가 아니라 방금 나눈 건 잘했어. a를 나눴죠. 양수야 음수야? 몰라. 모르지. 이게 a가 얼마인지. 1일 수도 있고 이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잖아. 몰라. 그럼 아까 말했죠.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었네. a가 양수. 그렇지. 그럼 만약에 a가 음수일 수도 있다는 거야, 쌤 말은. 그럼 뭐야?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그러니까 이 a가 음수라고 해서 이 마이너스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냥 a는 양수든 음수는 어떤 그냥 숫자인데 우리가 나누는 과정에서 양수, 음수를 구분해줘야 돼. 그래서 그런 거랑 비슷해. 우리 이차함수에서 어디를 유심히 먼저 봤어요? 여기를 유심히 먼저 봤죠? 내 플러스면 어떻게 그려야 돼? 아르를 볼로.
마이너스면 위로 볼록 똑같아. 이 x 앞의 숫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이 나누는 과정에서 부동호방이 바뀐다고. 됐습니까? 요거는 해왔던 거고요. 문자가 어려워서 그런 거야. 괜찮아. 근데 고등학교 올라와서는요, 요 식기 말고요, 하나 더 추가적으로 공부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좀 특이하거든요. 잘 봐. 기본적으로 우리가 쌤이 이렇게 설명해 줘 볼게. 우리 요거 뭐라고 부를까? 이런 애들 ax 플러스 b 같은 거 뭐라고 하지 않아? 감이 안 잡힌 것 같아서 설명해 줘 볼게. 1차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알죠? 그럼 혹시 얘는 뭘까? 1차 방정식 능령 들어가 있으면 1차 부등식 1차 함수 이런 거 차이점이야. 그럼 당연히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뭐겠어요?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이런 느낌인데 지금 뭘 해주고 싶냐면요, 이 마지막 놈은요 1차 부등식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부등식이야. 그럼 뭔 말이냐? 1차 부등식이려면 무조건 어디가 살아있어야 돼요? x가 살아있어야 되죠. 지금은요 엄청 특이해. a가 0일 때로 공부하는 거야. 맨 마지막에 써있어요. a가 0일 때로 공부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좀 이해해줘야 돼.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할 거야. 그럼 볼게. a가 0이죠. 대입할 거야. 계산은 하지마. 대입만 해줘. 대입해줘. 얼마야 그러면? 0 곱하기 x 더하 x는 b보다 크다. 맞죠?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부등식을 푸는 거잖아. 뭐 구하는 게 목적입니까? x값. 여기서 x 구해봐. x 0인데 0을 나누면 일단 부동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0분의 b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0을 못 나눠요 우리는. 알겠죠? 0을 못 나눠? 그럼 뭐야? 문제를 못 푸냐? 아니, 그냥 여기서 푸는 거야. 그래서 어떤 개념이 있냐면요, x에 뭘 집어넣든 일단 무조건 얼마로 바뀌어? x에 뭘 넣든 무조건 0이죠. 그러면 그 0이랑 오른쪽 숫자를 푸는 거야. 그럼 혹시 만약에 예어보자. 0이 마이너스 1보다 커? 크죠? 그러면 x에 뭘 집어넣든 항상 이 부등식이 나오는데 이 부등식이 맞는 말 맞죠? 그럼 x에 뭘 넣어도 상관이 없어. 약간 그거를 우리가 어떤 표현하냐면요, 해는 모든 실수다.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 이해해 주는 거야. 알겠죠? 그럼 두 번째, 만약에 b가 이런 애여봐. x에 뭘 넣든 항상 여기는 얼마라고 해야 되나? 0. 그럼 오른쪽은 이 숫자에 따라 다르겠죠? 지금 1이야? 이게 어때? 말이 안 되죠. 그럼 x에 뭘 넣든 말이 안 돼. 부등식이 성립이 안 돼. 그래서 뭐라고 해? 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조금 어렵죠? 해석을 하는 거야. 다시 볼게. x에 뭘 집어넣든 얼마라고요? 0이야. 그럼 우리는 이 0과 오른쪽에 b를 비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선생님 첫 번째, b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0보다 크면 누굽니까? 플러스 1 같은 거 0이어도 봐요. 0 봐봐. 이 말이 되냐? 0이 0보다 크대. 말이 돼?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일 때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다시. 근데 만약에 b가 0보다 작으면 얘는 음수네 이제? 그럼 0이 마이너스 1보다 크대. 너무나 당연하잖아. 그럴 때는 해가 모든 실수다. 됐나요? 그래서 요 내용이 조금 추가된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와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요거 한번 잘 접근해 주시고 좀 외워서 푸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한번 예시 한번 들어줄게. 잘 봐. 2ax 더하기 3이 0보다 크대. 근데 이 문제를 풀었더니 해가 모든 실수래.
A는 얼마일까? 어? 아, 방금 한 건데 뭘 못 구해? 못 구하는 거 물어보겠습니까, 내가? 어? 얼마? 우주 얼마? 0. 봐봐. 방금 우리 이 1차 부등식 풀어봤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배우는 내용은 뭐냐고요? A가 0이면요. 이렇게 좀 특이하잖아요? X 값을 못 구하잖아. X 값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해가 없거나 해가 모든 실수야. 그럼 쌤이 해주고 싶은 표현은요. 이런 1차 부등식을 풀잖아, 우리가. 답이 뭐야, 근데? 해가 없다. 아니면 해가 모든 실수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요. 무조건 X 앞에가 뭐인 거예요? 0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오려면은 X에 뭘 집어넣든 항상 만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돼야 된다? X 앞에 개수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돼요. 그럼 A 0 내면 자연스럽게 0 되잖아요. 그럼 잘 봐. A 0 넣어봐. 그럼 2 곱하기 0 얼마야? 0이잖아. 0 곱하기 X 더하기 3이 0보다 크다. 잘 봐요. X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봐. 얼마요? 0. 의미 없죠. 그럼 3이랑 0 비교해줘. 누가 커? 3이 더 크잖아. 그럼 부등식이 만족하잖아. X에 뭘 집어넣다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럼 해가 모든 실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표현이 좀 낯설 수 있지만 좀 기억해주세요. 이런 표현이 나온다? X 앞에가 0일 수 있겠다. 알겠죠? 이게 한 개짜리 나올 땐 0인데 오늘 또 배울 내용이 있거든요. 그럴 땐 또 해가 없을 때도 0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 개짜리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모든 실수다. 해가 없다가 나오면 0일 거야. 무조건. 알겠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뒤에 문제 풀고 잠깐 쉬어볼게요. 왜냐면 절대값 여기 맨 마지막 내용은 맨 마지막에 해줄 거야. 알겠죠? 좀 쉬었다가 여기 볼게요. 혹시 모르는 표현 있나요? 여기 연립부등식 이렇게 연립 1차 부등식 나와 있는데 봐봐. 그 앞에 뭐 여러 가지 방정식을 해봤지만 처음에는 중2 때 해봐요.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뭐라고 해? 이런 거 연립방정식이라고 해. 왜? 두 개가 얘로 묶여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배울 내용 뭐겠습니까? 연립부등식이야. 그럼 뭐야? 요거에 부등식 두 개 있는 거야. 이게 끝이야. 알겠죠? 근데 잘 봐요. 이 연립부등식, 연립은 뭘 푸는 건지 알아, 혹시? 이거 뭐 풀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뭐 풀었냐면은, 우리 더해서 3 나오는 거 뭐 있어? 많죠? 뭐 있어? 뭐, 1, 2, 뭐, 2, 1, 0, 3, 3, 0 엄청 많죠? 그럼 빼서 1 나오는 거는? 엄청 많지? 뭐 있어? 1, 0, 2, 1, 3, 2. 근데 연립방정식은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하는 어떤 거 하나를 구하는 거야. 그럼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는 거 있어? 뭐 있어요? 2, 1 2,1 똑같아요. 연립부등식 뭐냐면요, 이거 먼저 풀어줘야 돼요. 지금 어려운 거 안 가지고 왔어요? 풀어주세요. X가 2보다 크다. X가 3보다 작다. 이거 이제 합치는 거야. 왜냐면 아까 말했죠? 이것도 만족하면서 이것도 만족하는 걸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합치는 거예요. 쌤 2보다 큰 거면요 3, 4, 5 3보다 작은 건 2, 1, 0 겹치는 게 없는데요? 아니, 우리는 정수만 푸는 게 아니야. 실수, 분수, 무리수 다 푸는 거야. 그래서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얘를 수직선에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나 혹시? 어떻게 할까? 잘 봐. 우리가 원하는 게 뭐죠? 2보다 큰 애들. 그럼 일단 이 숫자를 써줘야 돼. 얼마? 2. 그럼 2보다 큰 애들은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그렇지. 이렇게. 그 다음 좀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 등호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빵꾸 뚫어줘야 돼. 이렇게 동그라미. 색칠 안 해야 돼. 이해 갔어? 다시 이걸 풀어줄게. 얘는 어떻게 풀게요? 3 이하지. 그럼 똑같아. 수직선에 숫자 써줘. 3 이하 작은 애들이잖아. 오른쪽 왼쪽? 왼쪽 똑같이.
근데 등호가 있네. 그러면 이 구멍을 채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봐봐. 이 둘을 합칠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쓸 거야. 나중에 연습이 되면은 이제 2보다 크다, 3보다 작거나 같다죠. 이제 한 번에 써줘. 처음에 뭐라고요? 2보다 크다. 이게 뭐라고요?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여기서 공통범위는 어디냐면요. 우리가 두 개를 이렇게 선을 그었잖아. 올라가는 거 말고 이거 그 가로선 두 줄 있는 데가 있죠. 두 줄 있는데 어디입니까? 여기. 여기가 해야 공통해. 그럼 다시 한번 읽어주면 돼.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x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공통인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공통인해가 아니라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고 요 1차 부등식 푸는 거 선생님 문제 나오면 해줄게. 알겠죠? 우리 해 구하는 거 좀 연습합시다. 해 구하는 것 좀. 그래서 계산은 쌤이 다 해놓을게. 알겠죠? 이거 한번 풀어보자. 공통인해를 구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 수직선 딱 그려주시고요.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해주세요. 이거 그려줘 볼까? 1 이상. 여기 등호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1 쓰고 구멍 채우고 1보다 크다야. 왼쪽 오른쪽. 그렇지. 다시.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야. 여기가 1이래. 마이너스 3은 어디 있겠어? 오른쪽 왼쪽? 왼쪽에 있고요. 구멍 뚫을 거야? 뚫어야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마3보다 크다래.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렇지. 그럼 여기서 아까 말했죠? 어디가 답이라고? 줄이 두 줄이잖아. 두 줄 되어야 되는데. 두 줄. 어디입니까? 하나, 둘. 어디? 여기. 오른쪽 쭉 가는 거야? 그럼 결국 지금 이 문제는 얘들아, 둘 다 오른쪽 방향 가고 있으니까 두 개 중에 답이 하나인데 누가 답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숫자가 더 큰 거. 분홍색이 답입니다. 그럼 분홍색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입니까? x가 1 이상까지. 이게 답인겨.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그냥 이렇게 답을 구해놓고 이렇게 답이 나오면은 이 공통인 해까지 구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연립부등식 은근 어려울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꼭 답을 구하고 수직선에 그려볼 거야. 알겠죠? 이것도 한번 해볼까? 부등식을 좀 잘해야만 여기 그 다음 단원이 또 2차 부등식이야. 그 부등식이 뭐냐면 2차 부등식 당연히 좀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 단원 잘 해주세요. 집중해서. 우리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잘 풀어와 주시고 모르면 어차피 다 틀려오면 되니까. 이거 한번 가볼게 얘들아. 일단 수직선을 그려볼게요. 이거 그려줘. 숫자 2 동그라미 색칠할 거야? 빵꾸 뚫을 거야? 그렇지. 좋아. 그 다음에 2 이상이야. 2보다 오른쪽 왼쪽. 그렇지. 다시 이거 해볼게요. 숫자 얼마? 마이너스 1. 빵꾸는 뚫어야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왼쪽 오른쪽. 왼쪽. 비상. 왜? 우리 뭐라고 했죠? 원하는 게 오른쪽도 만족하면서 왼쪽도 만족하는 거야.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이렇게. 우린 꼭 뭘 구하는 거야? 연립부등식. 이거 중괄호 이게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예시가 있냐? 여기 찾아봐. 여기 1번 옆에 이렇게 연립이라는 표시, 중괄호 표시가 있으면요 무조건 수직선에 그려서 이렇게 공통 부분을 찾는 거거든요.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해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다행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책 보면 나와 있을 건데 이렇게 보면 색칠되어 있죠? 이게 해라는 거야. 문제에서 원하는 게.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 잘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조금 이제 특별해지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 잘 봐야 될 것 같아. 이것도 쌤이 그림으로 알려줄 건데 잘 봐. 방금 이게 한 내용이야. 우리 공통 부분이 있어 없어? 없지. 그 세가 없을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 어떤 내용도 있냐면요. 잘 봐요. 이거 해 구해보자. 우리 공통 부분 이거 해줘. 수직선에 첫 번째 거 얼마? 3
3 찍고 색칠해. 오른쪽 왼쪽. 그렇지. 다시 왼쪽은요. 숫자가 똑같네. 뭐 상관없어요. 색칠 한다. 어디로? 왼쪽으로. 그럼 혹시 이 그림에서 주황색과 분홍색의 공통의 부분이 있습니까? 색칠은 어렵죠. 근데 있잖아. 줄 하나. 어디? 3일 때. 그렇지. 답은 X는 3이야. 근데 이게 얘들아 지금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엄청 중요한 내용이야. 왜? 보통 부등식을 풀면 아까도 해봐서 알겠지만 답이 원래 어떻게 나와? 뭐보다 크거나 같다. 뭐랑 뭐 사이다. 원래 어때요? 다 뭐야? 다 부동호가 있지. 근데 이 혼자 어때? 시 혼자 등호야? 이럴 수 있다고. 그럼 반대로 말하면 얘들아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야. 답이 한 개로 나왔어? 그럼 둘의 숫자가 뭐 해야 돼? 똑같아야 돼. 그 다음에 이 숫자가 곧 답 뭐라는 거야? 곧 답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잘 봐. x가 2a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b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대. 근데 답이 9래.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요. 연립부등식 문제인데 답이 이렇게 9만 나온다니까? 그럼 뭐라고? 방금 한 거라고. 오른쪽이 다 뭐일 수밖에 없어? 다 9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그래야만 한 놈이 9 이상, 한 놈이 9 이하. 그래야만 여기 얼마니까? 여기 x가 9 나올 거니까. 이해 가셨나요? 이거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들아 조금 이제 안타까운 소식은요. 한 글자, 그러니까 한 글자 하나 차이로 답이 안 나와요. 뭐가? 얘 볼게. 지금 뭐가 달라졌냐? 밑에만 하나 없죠? 근데 잘 봐요. 똑같이 그려줘. 이거 뭐라고 쓸게요? 3 이상이니까 3 색칠하고 오른쪽. 밑에 거는 색칠 안 하고 왼쪽 맞죠? 그럼 지금 이 주황색과 하늘색의 공통점이 있을까 없을까? 얘는 없다는 거야. 얘는 없어요. 왜? 지금 이 빵꾸의 의미가 뭐야? 포함을 안 하는 거야. 얘들아 여기에 3 있어요? 3 없어요. 얘는 있죠. 근데 지만 있으면 뭐해? 이 연립은 뭐라고? 둘 다 가지고 있는 걸 쓰는 거니까 얘는 없어.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거야. 이거 하나 차이로 해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는 거. 그럼 당연히 얘들아 얘 있겠냐? 얘도 없다는 거야. 무조건 뭐일 때만? 등호가 둘 다 들어가 있을 때만. 됐죠? 마지막 하나는 문제 유형이어서 문제 풀면서 알려줄게요. 알겠죠? 바로 밑에 거는. 그래서 대표 문제 풀고 자 쉬었다가 해볼게요. 절대값 나오기 전까지만 보자. 요런 거는 이제 조금 해석을 해야 돼서 요런 게 은근 이제 객관식 초반에 나올 수 있어요. 시험 볼 때.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의외로 까다로운 문제인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한번 너네가 해석을 해보는 거죠. C랑 B 중에 누가 크대 얘들아? C가 더 크대. 그 다음은 C랑 A 중에 또 C가 크대. 그럼 이때 B랑 A를 비교했더니 B가 더 크대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려? 틀려? C가 3이고 얘가 2고 얘가 3이고 얘가 1이면 되지 않아? 근데 당연히 뭐일 수도 있어요? 반대일 수도 있죠.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정확히 말하면 모르지. 누가 큰지 작은지 모른다는 거야. 이런 거 낚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2번. 2번 쌤이 아까 해줬는데 혹시 2번 참일까 어제실까? 그치. 왜? 우리 여기에서 1로 오려면 뭐 할게요? C를 나눌 거지. C가 양수야 음수야? 몰라. 그러면 부동호가 그대로일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오, 잘 들었는데? 3번 볼게요. 3번 같은 게 좀 조심해야 돼. 이렇게 0보다 크다고 나와 있고 이렇게 A, B, C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게. 쌤이
얘를 보고 뭔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거 약간 이거 한 거지 않을까? A에 C랑 B를 뭐 한 거야? 나눈 거야. 맞죠? 근데 C랑 B는 어때요? C가 크고 B가 좀 더 작아. 그럼 어때? 여기는 좀 큰 숫자를 나눈 거고 여기는 좀 작은 숫자를 나눈 거야. 그럼 누가 커요? 작은 거 나눈 게 크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너네가 해석하는 건데요. 봐봐. 항상 그렇게 풀면 뭐 좀 어렵겠지만 3번 같은 경우는요. 그냥 숫자를 대입해서 풀어도 돼요. 왜? 무조건 A, B, C가 0보다 크다고 나와 있잖아. 1, 2, 3. 0보다 크잖아요. C가 제일 크고요. 대입해서 풀어도 돼요. 알겠죠? 4번 보겠습니다. 4번 볼게요. 지금 요거에서 이렇게 바꿨어요. 지금 우리 분모를 지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양변을 뭐 곱한 걸까요? C제곱. 우리 곱했을 때 부동호가 항상 그대로인가? 아닙니다. 바뀔 수 있죠? 근데 잘 봐. C제곱인데. C제곱은 어때? 무조건 양수겠죠? 그럼 양수를 곱했으니까 부동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게 맞지? 그럼 답은 이제 4번이 되겠죠. 근데 4번이 쌤 말해주는 게 이제 2번과 똑같은 거야. 만약에 제곱이 없었어 봐. 그럼 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모른다가 맞는 거야. 알겠죠? 좋은데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이런 거는 뭐 부등식 푸는 건데 뭐 다 숫자가 아니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거 한번 잘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부등식 어떻게 표기를 했었죠? x값 구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풀어볼게. 2-x가 b-a보다 큰데 x가 궁금해. 그럼 이거 뭐 할 거야? 곱해져 있으니까? 나눌 거죠? 나눌게요 이렇게. 근데 잘 봐. 나눴더니 답이 나와 있어. 뭐래? x가 -1보다 크대. 원래 이거였는데? 바뀌었네. 왜 바뀌었지? 방금 나누는 과정에서 얘가 뭐였던 거야? 얘가 음수였다는 거지. 이런 거 얘들아 다 하나하나 신경 써줘야 돼요. 알겠죠? 두 번째. 둘이 뭐 할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죠. 이거 어떻게 풀 수 있어 너네? 이 분수가 마이너스가 똑같대. 쌤 보통 대각선을 곱을 많이 써주거든요. 이거 분수로 바꿔주세요. 대각선을 곱 알죠? 대각선끼리 곱하면 똑같아요. 알겠죠? 1은 곱하나 많아져? 2-a랑 마이너스 곱해줘. a-2까지. 그랬더니 여기서 문제에서 원하는 힌트가 뭘까 보는 거야. 이제 쌤은 잘 봐. -a 넘어가고 b-a 넘어갈게. 이런 표현 있죠. 원래 문제를 못 풀어요. 식이 한 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뭐 얘는 아직 활용 가치가 없어. 근데 문제를 봤더니 잘 봐. 문제 뭐 구하는 거야? 2-bx가 8 이하. 이거 해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얼마입니까? 얘가 2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도를 한 거지. 이거 보고 2a 빼기 b가 궁금하네? 한번 잘 바꿔볼까? 이항 해볼까? 했더니 나왔어. 2였어. 그러면 2x가 8 이하였다는 거지. x 얼마입니까? 그렇지. 4 이하까지. 좋은데요. 연립부등식 나왔어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위에 부등식, 밑에 부등식 풀어가지고 해 합쳐달라고 했었어. 이거 은근 어렵습니다. 연습 많이 하면 돼. 쌤이 나왔겠죠? 어차피 또 예영쌤이랑 또 나쌤으로 할 거니까 곱할까요? -3 -2x x 빼기 7까지 넘어가면은 3x 넘어오면은 플러스 7 얼마? 4 x까지 구해줘야 돼 얘들아. 3 나눠줘. 3분의 4 이상까지. 두 번째 이거 x 넘어갈게요. 4x 마이너스 6 넘어오세요. 8 x는 2 이하. 이 두 개를 합칠 거거든요. 가볼게요. 항상 수직선에 그려줘. 첫 번째 이거 해줘. 3분의 4 찍고 빵꾸 쳐주시고요. 3분의 4 이상이니까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좋아요. 다시 두 번째 2 이하 2 체크하고
빵꾸 채우고 이한이가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두 줄 체크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여기? 답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둘 다 빵꾸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상과 이하로 써주시고 이렇게 x를 쓰는 거야. 답은 알겠죠? 여기가 x잖아. 해. x는 3분의 4부터 2까지를 말해주고 싶은 거고요. 여기서 이제 a랑 b가 구해져 있습니다. 바로 둘이 더하면 돼요. 아직까지는 괜찮죠? 그다음에 12번. 바로 12번 나왔어? 왜 이렇게 빨리 나와? 일단 해볼게요. 아까 쌤이 설명 안 해준 거여서. 아닌가요? 맞죠? 보자.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요. 얘가 잘 보면은 혹시 어때? 어떤 느낌인지 보여요? 이게 식이 조금 어렵네. 예시 한번 들어줄게. 잘 봐. 이런 거거든. 뭐 x 플러스 2 이상 2x 플러스 5 이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이런 거야. 어때 지금? 부등식이 조금 연결되어 있죠. 맞나요? 얘 이상 얘 이상 이렇게. 그럼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요. 결국 얘도 연립부등식 문제입니다. 그럼 잘 봐요. 연립부등식을 하면 아까 어떻게 써 있었냐면은 이렇게 어떤 식 써 있고 뭐 이상 어떤 식 써 있고 뭐 이하 이렇게 써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식을 보고 얘를 가지고 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잘 봐. 이렇게 하나로 보는 거야. 지금 세 개 연결되어 있죠? 앞에 두 개 하나 봐주세요. 바로 내려와. 그럼 다시 뒤에 두 개 가지고 와주세요. 다시 말하면 가운데 걸 두 번 쓰는 거예요. 이거 뒤에 두 개 가지고 와주세요. 그럼 얼마야? 2x 플러스 5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까지. 이렇게 식을 바꿔서 푸는 거예요. 이 문제 유형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서 나오면 어떻게 푸자고요? 가운데 걸 두 번 쓰자는 거야. 괜찮아요? 이해 갔어요? 그럼 바로 풀어볼게. x 넘어가 주세요. x 5 넘어가 주세요. x 넘어가 주세요. 5 넘어가 주세요. 됐어요? 이런 느낌 푸는 거야. 다시 문제 가볼게 이제. 문제에 어떻게 풀자고요? 앞에 거 두 개. 요거 두 개 써주세요. 쭉 써볼게. 저 마이너스 바로 곱할게요. 마이너스 x 더하기 3 플러스 1 이상. 뭐가? 3x 마이너스 4가. 다시 뭐 쓰자고 했죠? 뒤에 두 개. 요거 2 곱할게요. 3x 마이너스 4가 4 플러스 2x 마이너스 2 이하. 이렇게 식을 완성해서 푸는 거예요. 왜 아까는 연립부등식이 나와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거 어떻게 했어? 위에 거 풀고 밑에 거 풀고 합쳤잖아요. 지금은 연립부등식이 아니잖아. 연립이 안 돼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해석해가지고 어떻게 푸자고요?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 여기서 공통인 애를 구하는 거예요. 이제 풀어볼게요. x 넘어가줘 얘들아. 4x 마이너스 4 넘어가줘. 플러스 4 마이너스 4. 아 미안. 플러스 4 넘으면 플러스 4 8까지. 약분하면 x는 2 이하. 2 이상. 됐어요? 다시 2x 넘어가줘. 3x 빼기 2x x 플러스 2요. 넘어가면 플러스 4 플러스 8에서 2 빼주세요. 플러스 6까지. 답 나왔죠? 이제 합쳐주세요. 여기 부동호가 없네. 미안. 합쳐줘. 2 찍고 색칠하고 2 이상이니까 왼쪽 오른쪽 얘는요 6 찍고 들어온 거 없어. 빵꾸 왼쪽 오른쪽 여기서 두 줄 체크된 부분 공통 부분 여기. 답차 써볼까요? x는 뭐보다 커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다 6보다 작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정수 구하는 거예요. 정수니까 셀 수 있죠. 2 3 4
5까지. 6은 안 되니까 총 4개. 보겠습니다. 지금은 연립부등식 중 해가 없는 거니까 연립부등식인데 해가 없을 수 있습니까? 쌤이 해가 없을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잘 풀어보겠습니다. 요거 아까 뭐라고 했었죠? 한 놈이 13 이상, 한 놈도 13 이하. 해가 있어 없어? 해가 있어요. 13으로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2 나눠주세요. x가 마이너스 2 이상,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할까? x가 3초가. 보통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죠, 부동호가. 그럼 답 있어요. 마이너스 2 이상 어떻게 체크할 거야? 마이너스 2 찍고 색칠하고 오른쪽으로. 3보다 크다. 3 찍고 빵꾸 뚫고 3보다 크다. 공통인에 있죠? 이렇게 얘들아, 그 공통인 부분이 없는 걸 찾는 거야. 그래서 하나씩 구해줘야 돼요. 방법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마이너스 1. 약분하면 x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다. 이건 잘 보세요. 3번. 첫 번째 뭐라고 얘들아?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다. 빵구 뚫고 마이너스 4분의 1 찍고 작다. 왼쪽으로. 4분의 1 이상이다. 4분의 1 체크하고 색칠하고 오른쪽으로. 이 왼쪽과 오른쪽이 공통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없죠. 그럼 해가 없는 거야. 다 하나씩 해줘야 돼요. 알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귀찮죠? 이런 거 볼게요. 일단 해가 주어진 형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냥 뭐 마지막에 신경 쓰면 되기 때문에 일단 풀어주세요. 일단 계산해주세요. 이거 풀까요? 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마이너스 x를 안 만들어. 그래서 항상 플러스 x를 좀 만들거든요. 2x 넘어와 주세요. 1 넘어가죠. 약분하면 x는 마이너스 2 이상. 그냥 푸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다시 또 x 넘어가죠. 마이너스 x. a 넘어가죠. 6 마이너스 a. 지금 약분하겠습니다. 4 나눠버릴 거니까 4분의 6 마이너스 a까지. 그럼 잡아요. 답을 구하는 거 다시 한번 써보니까 첫 번째 얘는 x가 마이너스 2 이상. 두 번째는요. x가 4분의 6 마이너스의 2야. 그럼 지금 이렇게 해를 구했는데 이 해를 썼어. 표시하고 표시했더니 공통 부분이 나왔대요. 공통 부분이 얼마래? b부터 2까지. 근데 쌤이 무슨 말을 해주고 싶냐면요. 이 문제는요. 수직선의 해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야. 왜? 봐봐. 이렇게 답을 구했죠. 겹치는 범위를 구했던 얘가 나왔대. 그럼 분명 이 숫자들은 어디서 나온 숫자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나온 숫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를 푸는 거냐면요. 부동호 방향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어때? 숫자가 X쪽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럼 여기 중에 누구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얘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숫자가 X쪽을 바라보고 있는 부동호니까. 얘가 얘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B가 얼마겠습니까? 마이너스 2라는. 이렇게 푸는 게요. 그럼 여기도 어때요? 얘가 얘일 수밖에 없어요. 오른쪽이니까. 얘 2인겨 그냥. 그럼 6 마이너스 A가 8이니까 A는 뭐일 수밖에 없어? A는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어. 넘어가면 플러스 A. 넘으면 6 빼기 8이니까. 그래서 A랑 B 뭐 해달래? 빼달래. 0. 그래서 부동호 방향 이렇게 해를 구한 다음에 부동호 방향 보고 매칭해서 푸는 거예요. 알겠죠? 봅시다. 뭐 뒤에 말은 다 다르지만 일단 문제에서 원하는 건 얘들아 해를 갖고 싶다 뭐 갖지 않다 해를 구해달라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우리는 해를 구할 겁니다. 아시겠죠? 해 구해주세요. 넘어가면 12 약분하면 4 여기 너 누구만 넘어가면 돼? 7만. 근데 우리는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선생님 잘 해볼게. 일단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얘부터 한번 그려볼까 우리? 4 찍고 색칠하고 4 이하래. 왼쪽 오른쪽? 왼쪽. 그럼 혹시 일단 이거
어떤 느낌으로 그릴 거야? 그림만, 느낌만. 찍고 3a 더하기 7 쓰고 3a 더하기 7보다 크거나 같대. 왼쪽, 오른쪽이야? 오른쪽. 그럼 우리가 이 모양을 여기다 그릴 건데 얘 뭐해? 해를 갖지 않고 싶다는 거는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얘를 어디다 그려야겠냐? 왼쪽에다 그려야겠냐? 아니, 오른쪽에. 무조건 여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그려놓고 잘 봐. 아싸, 이제 해가 없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푸는 거냐면 잘 봐요. 우리가 얘를 계속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면서 그려주냐면요. 얘는 수직선입니다. 수직선. 직선에다가 숫자를 때려 박은 거야. 그럼 너무나도 기본적인 상식이겠지만 오른쪽 갈수록 커져. 왼쪽 갈수록 작아지고. 그럼 센 말은 4가 여기 있어. 3a 더하기 7이 여기 있고. 그럼 뭐야? 둘이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큰 거죠. 그렇지. 그 다음 잘 볼게요. 빵꾸가 둘 다 막혀 있잖아요. 포함돼 있잖아요. 그럼 같으면 어때? 안 돼. 왜? 얘가 4여봐. 그럼 아까 뭐 해봤잖아. 뭐 해봤어? 4 이상 4 이하 공통인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등호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가볼까요? 7 넘어가 주시고 약분하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까지. 됐나요?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두 개만 하고 쉴게요. 알겠죠? 오늘 푸는 거 유형도 많이 없긴 해요. 이런 것도 조금 어려운데 한번 잘 이해해줘. 외워서 푸는 건 아니야. 이해해서 풀어야 돼. 일단 문제들은 이렇게 이제 어떤 거를 만족시킨다. 다 일단 뭘 구해야 되냐면요. x를 먼저 구해 주셔야 돼요. x 구할게요. 위에 거 4배 해줘. 4x 빼기 4. 3x 더하기 a. 3x 넘어가죠. x. a 더하기 4까지. 두 번째 마이너스 3 곱해줘. 10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쌤은 플러스 x를 선호해요. 3x가 넘어가겠죠. 그렇죠? 3x 넘어가면 x. 계산하면 4까지. 일단 수직선을 그리세요. 되나요? 가볼게요. 첫 번째 얘부터. x가 4보다 작대. 이번에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럼 a 더하기 4보다 크다를 오른쪽 말고 왼쪽에 써줘야만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생기겠죠. 여기. 근데 이제 문제 1이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야. 봐봐. 여기 안에 정수가 2개 오고 싶거든. 근데 우리 4보다 작은 정수 뭐부터 셀 거야? 3부터. 여기 3 들어가 있다. 2개 있어야 되는데. 2. 그럼 1은 어디 쓰면 돼? 바깥에. 여기 쓰면 되죠. 이게 끝입니다. 그럼 잘 봐요. 뭐라고 했을 때가 수직선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며. 그럼 지금 a 더하기 4 위치가 어때요? 딱 누구랑 누구 사이야. 그렇지. 1과 2 사이잖아. 이게 전부야. 근데 부등식이 왜 어렵냐면요. 부등호 종류가 다양하지. 얘가 끝인가? 얘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뭐 해줘야 되냐면요. 이 등호를 넣어도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를 이제 풀어볼 건데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잘 봐. 우리가 이거를 넣는다는 표시가 뭐죠? 같다. 그럼 다시 말하면 얘가 1이어도 된다는 표시야. 그럼 잘 봐. 1일 때 풀어줘. 1일 때 푸는 거야. 알겠죠? 풀어주세요. 그래서 예시 들어줄게. a 플러스 4가 1이 돼버렸어. 1보다 크다. 4보다 작다. 여기 몇 개 들어가 있어요? 2랑 3 두 개 들어가 있죠? 그럼 되는 거야 이제 답은. 근데 잘 봐. 쌤 그럼 얘는요? 얘도 해야 돼. 2번 다 해봐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다시 2일 때 풀어볼게. 2일 때. 그럼 이어봐. 2랑 4 사이 몇 개? 3 한 개밖에 없죠? 얘는 2개이고 싶은데? 그러면 2는 이번에 안 된다는 거지. 되는 애만 채워주면 되고요. 안 되는 애는 안 쓰면 됩니다. 다 풀어볼까요? 이거 4 없애고 싶잖아. 모든 변에 그냥 4를 빼시면 됩니다.
4 빼주세요. 4 빼주시고요. 답은 이거 고르시면 됩니다. 부등식에도 활용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활용 문제는 조금 유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오답 잘 해놓으시고요. 분명 교과서에도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볼게요. 혹시 이 활용 문제 좀 기억이 날랑가 모르겠지만 보통 x를 뭐라고 둘까? 그치. 보통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x라고 두죠. 누구? 이거 의자의 개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한번 잘 해석할 수 있나 보는 건데, 이거 읽고 뭐 쓸 수 있겠어, 얘들아? 5명씩 앉으면 학생이 4명 남는데, 우린 이거 보고 학생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의자가 X개야. 5명씩 앉았대. 몇 명 앉은 겨, 그러면? 5X만큼 앉았겠죠. 왜 의자가 한 개여봐. 몇 명 앉은 거야? 5명. 2개면 10명. 뭐 한 거야? 곱하는 거죠. 5X만큼 앉았어. 근데 4명은 못 앉고 남아있잖아. 그 4명 학생 아니야? 맞죠? 뭐 해줘야 돼? 껴줘야지. 됐어? 5X 더하기 4까지? 그럼 잘 봐요. 이게 일단 기본 시작이고요. 그 다음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쌤은 항상 이렇게 풀어주거든요. 아직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풀으세요. 의자를 깔아놔. 몇 개? 몇 개인지 몰라. 대충 깔아놓으세요. 대충. 의자 몇 개? 그럼 잘 봐요. 지금은 몇 명씩 앉을 거래? 6명씩. 그럼 지금 우리는 총 몇 명 앉는다고 해석하는 거야? 의자 하나당 6명씩. 의자 X개. 6X만큼. 근데 이러면 이제 문제가 쉽잖아요? 마지막 잘 읽어봐. 6명씩 앉으면 의자 2개가 남을 거래. 그럼 뭐 해야 돼? 빼야죠. 그러면 X개에 앉은 게 아니네. 몇 개에 앉은 거야? 2개를 뺀? X-2개에 앉은 거죠. 그러면 다시 바꿔줘야지. 6X가 아니야. 뭐야? 6 곱하기 X-를 써줘야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좀 말이 이상하다. 구했지? 구했고. 우리 이거 어디 단원이야? 부등식 단원이야. 그럼 부등식이 있어야 돼. 근데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 잘 봐. 문제엔 따로 언급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해석해서 푸는 거야. 뭐냐면요. 의자가 2개 남긴 남았지. 버렸죠? 그러면은 마지막 의자에는 몇 명이 앉았을까 이거죠. 몇 명 앉았어? 몰라. 왜? 여기는 아예 안 앉은 거 맞죠? 여기는 앉긴 앉은 거야. 근데 당연히 문제에서 말하는 몇 명 앉을 수도 있어요. 6명 앉을 수도 있지만 솔직히 4명 앉을 수도 있고 2명 앉을 수도 있고 1명 앉을 수도 있고. 근데 얘들아 아예 안 앉으면 어때? 그건 안 돼. 왜? 그 의자가 몇 개 남았다고 했겠어요? 3개 남았다고 했겠죠. 그래서 여기서 범위가 나오는 거야. 부등식이. 최소 몇 명? 최소 몇 명? 6명. 쌤은 그래서 얘들아 지금 이런 거야. 여기가 몇 명인지 모르죠. 쌤은 그래서 얘처럼 문제를 풀어주고 싶어. 여기 인원은요 남은 인원이야. 몇 명 남을 수도 있어? 1명 남을 수도 있고 몇 명 남을 수도 있어? 6명 남을 수도 있죠. 난 그래서 여기를 빼버릴 겁니다. 의자를 빼줘. 의자를 빼. 그럼 우리 아까 왜 X-였죠? 2개 빼줘. 근데 얘 빼달라고. 얘는 빼고 사람 수로 셀 거니까. 그럼 빼줘. 그럼 총 몇 개 뺀 거야? 그럼 우리는 6 곱하기 X-2가 아니고 6 곱하기 X-3으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정리할게요. 총 의자 몇 개? X-3개에만 6명씩 앉은 겁니다. 근데 마지막 의자에 몇 명 앉을 수도 있다고요? 1명. 많게는? 그러면 제일 적게 앉은 게 1명이니까 1명 이상. 그럼 제일 많이 앉은 건 6명 앉은 거니까 플러스 6까지. 이거가 이제 마지막 식이고요. 여긴 누가 들어오는 겁니까? 아까 우리가 따로 구했던 학생 수. 누구? 5x 더하기 4 써줄 거고요. 기억나요? 이거 아까 어떻게 풀었는지?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그렇지. 앞에 거 2개 풀어볼게. 근데 이제 계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6x 빼기 18 더하기 1 빼기 17. 좋아요. 먼저 바로 풀 거야. 바로 풀어줘. 넘어가면 x, 넘어가면 17 더하기, 다시 뒤에 2개 또 풀어줘. 6x 마이너스 18 더하기 6 12. 이거 2개 풀어주세요. x 넘어가줘. 12 넘어가줘. 한 놈은 16 이상, 한 놈은 21 이하. 합치면은 16 이상 21 이하. 이렇게 구했더니 마지막 물어보는 의자의 최소 개수 누가 제일 작습니까? 왼쪽이 제일 작잖아, 맞죠? 다음 16. 지금 쌤이랑 배울 내용이 이제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부등식인데, 요걸 이제 풀기 전에 쌤은 왜 이렇게 답이 나오는지도 알려주고 싶어서 설명 좀 해볼게요. 우리 절대값 x가 2이고 10대. 그럼 x값 얼마입니까? 얼마? 뿔마? 2. 그럼 왜 뿔마 2가 나오는 거지? 대입해보니까? 대입해보면 나오긴 나와요. 맞죠? 플러스 1을 집어넣어도 2가 나오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2가 나오니까. 근데 쌤은 여기서 그럼 절대값 x가 뭐길래 답이 이렇게 2개가 나올까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 x의 정의를 좀 공부할 건데, 절대값 x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보태는 건 이제 약간 우리가 쉽게 풀려고 하는 거고, 정의가 따로 있어요. 좋은데 수직선에서 0과 이 숫자, 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이 x, 이거의 거리입니다. 거리.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도형 문제 같은 거 있잖아. 얘네들도 다 뭐야? 얘네들도 다 길이, 다 거리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길이들이 음수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 절대값 x도 거리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나올 수 없다는 거야? 음수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다 결과들이 뭐라는 거야? 다 마이너스, 다 플러스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볼게요. 왜 거리가 2가 되는 게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가 있냐? 누구랑? 0과 거리가 2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오른쪽으로 이만큼 가봐. 얼마야? 플러스 2. 왼쪽으로 이만큼 가봐. 얼마야?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랑 2가 나온 거예요. 됐나요?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요, 절대값에 그냥 부등호만 들어가 있는 거야. 이런 걸 풀자는 거죠 지금. 그럼 첫 번째, 이런 내용으로 설명도 해줄 거고요. 두 번째는 외워서 풀 겁니다. 근데 이거 일단 설명해 줘 볼게. 이거 얼마일 것 같아? 이거 그림 다 세팅이 돼 있어요. 잘 봐. 이 의미가 뭐라는 거야? 이제 해석해 줘. 얘가 뭐라고? 수직선에서 0과 x 사이의 거리. 근데 거리가 뭐보다 작고 싶대? 2보다 작고 싶대. 2인 점이 어딘데? 여기잖아. 그럼 거리가 2보다 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보다 작은 1 같은 거 봐봐. 거리 어때? 작잖아. 마이너스 1도 어때? 근데 1과 마이너스 1만 되냐? 그건 아니야. 왜? x는 정수만 푸는 게 아니고요, 실수에다 푸는 거기 때문에 여기 다 됩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어디부터?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2까지. 근데 마이너스 2랑 2는 거리가 2잖아. 우린 지금 거리가 2인 거 싶은 거야? 2보다 작고 싶은 거지. 그 답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끝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가셨나요? 한 번 더. 절대값 x가 5 이하고 싶대. 어떻게 푸는 걸까? 일단 뭘 구하는 거야 얘들아? 거리가 5이려면 어디랑 어디일까부터 구하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거리가 5이려면 5. 그래서 아까 했던 이 방정식을 우리는 우선순위로 먼저 풀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뭐예요? 뿔마 5죠. 그럼 여기서 이제 거리는 뭐야?
거리가 5 이하이고 싶은 거야. 5여도 돼? 5여도 돼. 근데 5보다 작아도 돼. 그래서 여기 다 돼.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을까? x는 마이너스 5 이상 5 이하 이렇게. 됐어요? 그럼 잘 봐요. 이걸 이해하면요, 너는 모든 문제 풀 수 있다는 거야. 이거 풀어볼까? 잘 봐요. 여기 안에가 바뀌어도 풀이법은 똑같습니다. 뭐라고 했죠? 절대값 x 플러스 1이 3 되는 값 구해줘. 얼마? 뿔마 3. 그러면 거리가, 이게 그 정의로 푸는 거기 때문에 쫄 필요가 없는 게, 이 표현이 뭐라고요? 이 x 플러스 1이 뭔진 모르잖아. 얘랑 0과의 거리가 3보다 작고 싶은 거야. 그럼 쌤 뭐라고 했어? 일단 거리가 3인 걸 구해달라고 했잖아. 거리가 3인 게 뭐예요? 누구랑 누구? 3과 마상. 근데 문제가 뭘 원하는 거야? 3보다 작은 거. 그럼 어디야? 또 여기죠? 그럼 뭐라고 쓸게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누가? 이 안에가. 그렇지. x 플러스 1. 그럼 아까 x 어떻게 1 어떻게 없애자고 했어? 다 빼면 되거든. 1 빼주세요. 마이너스 3. 1 빼주시고 이렇게. 굿. 됐나요? 그래서 요 버전이 있기 때문에 얘 좀 잘 기억하고 있어 주세요. 알겠죠? 그럼 잘 봐. 여기서 이제 얘는 어떻게 풀까? 이보다 크다야. 아까 작다 했지. 이보다 크다죠?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일단 뭐부터? 얼마? 뿔마 2 찍었어. 근데 이번엔 이보다 크고 싶어. 거리가 더 멀어지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서 0보다 거리가 이만큼 이보다 더 멀리 있는 애 뭐 있어? 뭐 3, 4, 마3, 마4. 그럼 지금은 이제 어딥니까?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이죠? 여기죠? 답은 그래서 2보다 오른쪽이야. 2보다 크고 또는 마이너스 2보다 왼쪽이야.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정의로 풀어준 거에서 얘들아 솔직히 우리 반은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잘 봐요. 우린 암기만 잘해도 돼. 암기만. 일단 이것도 써줄게. 우리 아까 이거 주황색 얼마였죠? 해? x가 마이너스 2랑 2 사이. 그럼 잘 봐. 우리 이제 암기해서 풀 건데 첫 번째 뭘 암기해 줄 거냐면요, 절대값 x랑 뭐 1을 비교할 거잖아요. 첫 번째 이 부동 방향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얘 뭐야? x 기준으로 2보다 작다죠? 작다면요 사이 값으로 문제를 풀 거고요. 반대로 다시 절대값 x가 2보다 크대. 그러면 얘는 크다죠? 작다가 아니고. 그럼 크다면요 양 끝값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값과 양 끝값이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답이 써지는지 이것만 암기할 거야. 근데 어려운 거 없어요. 있으면 우리 아까 그림을 그려봤기 때문에. 봐봐. 이 문제가 나왔다. 작다죠? 사이값이네? 그럼 사이값이라는 표현은 누구랑 누구 사이일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누구랑 누구 사이냐? 말했죠 아까? 부등식 나올 때 무조건 뭐 구해달라고요? 절대값 x가 2 되는 값. 뭐랑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 2 사이값. 그럼 누구랑 누구 사이겠어?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 사이여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럼 다시 크다네? 크다 해도 똑같아. 일단 구해. 얼마요? 뿔마 2. 그럼 뿔마 2는 쓰고 양 끝값이거든요. 양 끝값은 여기서 설명하기 쉽죠. 왜? 2랑 마이너스 1을 구했지. 이 노란색 답이 뭐야? 양 끝이잖아. 그래서 양 끝값이라고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쌤이랑 크다면 양 끝값, 작다면 사이값 이렇게 말하려고 좀 약속을 한 거고요.
양극값은 쌤은 이렇게 알려줘요. 친구들한테. 잘 들어줘. 양극값은 답을 어떻게 쓸 거냐면요. 분명 절대값 x가 2인 걸 풀면 답은 몇 개 나와? 플러스 2, 마이너스 2 두 개 나오죠? 이렇게 외워서 풀어주세요. 큰 놈보다 크고 작은 놈보다 작다. 이렇게 외워서 양극값을 구할 겁니다. 잘 봐. 우리 아까 이 수직선에서 그려서 풀었잖아요. 방금 이 말만 듣고 써줘봐. 두 개 중에 누가 커? 2가 크지. 큰 놈보다 크다. 누구라고? 2보다 크다. 또는 작은 놈보다 작다. 둘 중에 누가 작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보다 뭐하다고요? 작다. 어때? 똑같지. 방금 이건 쌤이 해석해서 알려준 거야. 정의를 이용해서 해석해준 거고요. 두 번째는요. 암기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딱 요 내용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동호 방향 위치에 따라서 작다 크다일 때 해를 구하는 법이 정해져 있고요. 요 내용은요. 뒤에 따라요. 2차 부등식에서도 똑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꼭 외워두고 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연습 몇 개 하고 그쵸 이게 마지막 하나는 너무 어렵거든요. 어려워. 그래서 이거는 쌤이 일단 대표 문제 풀어주긴 할 건데 틀려도 돼. 알죠? 가볼게요. 이거 풀어보자. 2x 플러스 1이 3 이상 뭐 파악하자고 했죠? 크다. 그럼 양끝값 이렇게 벌어지는 거야. 사이값이랑 벌어지는 거 양끝값. 그럼 됐죠? 그럼 두 번째 절대값이 3 나오고 싶은 거잖아. 뭐랑 뭐야? 뿔마 3까지 갈게. 누구? 큰 놈보다 크다 써줘. 누구? 얘가 큰 놈보다 크다. 또는 작은 놈보다 그치. 끝이야. 이제 여기서 문제를 푸는 거 너네 몫이죠. 뭐 1 넘어가고 2 약분하고 이건 다 해줄 수 있지만 절대값 부등식 푸는 건 이렇게만 정리해도 됩니다. 어렵나요? 어렵지만 외우면 쉬워져. 알겠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로 이렇게 문제를 풀 거고요. 아마 다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알겠죠? 뒤에 쭉 넘어가 볼게. 우리가 활용까지 했으니까 요것만 보자. 가봅시다. 어떻게 해볼까? 뭐 먼저 파악할까 우리 얘들아? 큰지 작은지. 크다네요. 절대값이 8 되고 싶어. 뭐란 뭐? 뿔마 8. 그럼 뭐라고요? 이 안에 있는 애가 큰 놈보다 그렇지. 안에 있는 놈이 작은 놈보다 그렇지. 끝났어. 다 끝난 거야. 이제 부등식만 잘 풀면 되고요. 아까 쌤 뭐라고 했죠? 나는 마이너스 x를 만들고 싶지 않아. 왜? 그 마이너스를 너네 곱하는 과정에서 실수할 수 있으니까 아싸리 방지. 4x 넘어가. 8 넘어가고. 원래 10만 넘어가도 되거든요. 근데 귀찮지만 이렇게 해야겠죠. 8 넘어가죠. 10 빼기 8. 4x 넘어가죠. x 얼마? 2분의 1보다 작대. 또는 이거 풀어주세요. 4x 넘어가죠. 8 넘어가죠. x는 2분의 9보다 크다. 그럼 두 개 중에 만족하는 자연수 x의 최소값. 이거 자연수 x 나옵니까? 2분의 1보다 작은데 없죠. 여기서밖에 안 나올 것 같아. 2분의 9 대략 얼마일까? 점 얼마니까 그보다 좀 크려면은 5부터인데 그거의 최소값이니까 괜찮죠? 두 번째 봐봐 얘들아. 여기는 이제 한쪽이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인지 한번 설명해 줄게요. 이제 이렇게 나올 거야. 오른쪽이 숫자가 아니죠. 그래 똑같이 푸시면 돼요. 잘 봐. 작다네? 그럼 뭐라고 했어? 사이값. 큰 거랑 작은 거 사이 맞죠? 그 다음 우리가 아까 절대값을 써놓고 만약에 이제 이거 5였어. 그럼 절대값 씌워놓고 얼마인 거 푸는 거야? 절대값이 5인 거 푸는 거죠. 답이 얼마였죠? 플러스 5 하나, 마이너스 5 하나였죠?
똑같아. 뭔 말이야? 이거 얼마라고? 여기 2x 플러스 1 푸는 거죠? 그럼 똑같이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뭐겠어요? 그대로. 마이너스 뭐겠어? 여기 마이너스 넣는 거야. 마이너스 2x. 이게 큰 거랑 작은 거야. 그 다음 뭐라고 했어? 작다니까? 사이값. 작은 거랑 큰 거 사이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과 2x 플러스 1 사이에 이제 그 절대값 안에 있는 이 x 플러스 이 문제가 아니죠? 이런 느낌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볼게요. 그래서 저기 절대값만 남겨놓으면 돼요. 절대값만. 곱하기는 상관없고 절대값만. 요거 남겨둘 거고요. 5 넘어가 주세요. 2를 넘겨도 상관없습니다. 마음대로 풀어주세요. 가볼게요. 작다네? 사이값. 두 번째, 절대값이 5-x가 되는 값. 그럼 뭐라고 했어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가볼게요. 큰 거랑 작은 거 사이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5 더하기 x 마이너스 붙인 거랑 플러스 5-x 사이 풀 거고요. 이제 원래 x-5를 그대로 썼잖아요. 근데 앞에 2가 있잖아. 그럼 2를 뭐 해주면 되겠어요? 곱해주시면 되겠죠. 2x 빼기 10까지. 대슈. 가볼까요?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 주세요. 뭐 틀렸나 보다. 잠깐만. 어디요? x 빼기. 그래요? 뭐야? 왜 x-5로 썼지? 땡큐. 그러면은 여기 안에 여기 다시 풀게. 잠깐만. 3까지. 다시 가볼게요. 넘어가면 x. 넘어오면 마이너스 1까지. 여기 넘어가면 3x. 넘어가면 9. x는 3 이하까지. 얘랑 합치면 이제 답 나올 겁니다.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까지. 그래서 요거에서 요거 빼시면 됩니다. 얼마 나와요? 됐어요? 여기까지가 좀 기본적인 절대값 문제거든요. 요거 근데 잘 봐야 되라. 어렵거든? 근데 시험에 이거 나와. 그럼 할 수 있어야겠죠? 됐나요? 어려운데 나와.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천천히 쌤이 이해시켜 줄 거니까 이거를 이해를 일단 살짝 맛보고 초반 내용은 몰라도 되는데 일단 한번 알려줘 볼게. 봐봐. 우리가 그 절대값 x가 뭐 나오죠? 절대값 x는? 오, 좋아요. 풀마 x. 왜? x가 양수면 그대로 나오기로 했고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기로 했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뭐 있잖아. 이런 거 디테일. 0은 넣었다는 건데 아무 데나 넣어도 돼요. 밑에 넣어도 되고 위에 넣어도 되고 아무 데나 넣으면 돼요. 알겠죠? 요거 이해하면 좋아. 그럼 가볼게. 지금 절대값이 몇 개입니까? 2개죠. 그럼 쓴 말은 이거야. 방금 말한 것처럼 얘들아 이게 x가 뭐일 수도 있어? 플러스일 수도 있지. 그냥 x 나올 수도 있지. 뭐일 수도 있어?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얘만 이렇게 나오겠냐? 얘도 어때요?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그럼 쓴 말은 얘가 플러스면 오른쪽이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아니 왼쪽이 마이너스면 얘가 마이너스일 고 플러스일 수도 있어요. 이런 총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까? 4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 4가지 경우를 나눠서 푸는 건데요. 그거를 어떻게 나눌 건지 잘 봐주세요. 너네가 잘 나눴지만 이거는 의외로 이런 개념입니다. 너네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어떻게 구분 짓냐? 가운데 누가 있지 않아? 뭐 있어요? 0. 경계되는 0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왜 0으로 나왔냐? 얘 0이 되는 값이 얼마야? 0이니까 나눈 거예요. 그럼 뭔 말이냐? 얘는 그 범위를 어떻게 나눠야 될까? 0이 되는 값 누구? 2로 2보다 커봐. 만약에 3 넣어봐. 플러스 뭐 2보다 작은 거 넣어봐. 뭐 1 마이너스 되잖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는 거예요. 알겠죠?
괜찮아 여기까지? 그럼 잘 봐. 절대값이 두 개이기 때문에 0이 되는 값이 두 개야. 그걸 잘 나눠줄 겁니다. 볼게요. 이거 뭐로 나눠달라고요? 0이 되는 값 0으로, 얘는 2로. 그럼 이거를 수직선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 여기 라인 있죠? 여기 라인 누굽니까? 2보다 큰 애들 뭐 있어? 3. 그럼 3을 넣어봐. 여기다가 넣으면 어때? 플러스. 넣으면 어때? 플러스 플러스는 되는 조합이구나. 다시 여기 넣어줘. 0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1 넣게. 마이너스 1 넣어줘. 음수 음수 되는 조합이네. 그럼 오른쪽도 했고 왼쪽도 했어. 남은 거 어디겠어요? 가운데 0이랑 이 사이에 아무거나 넣어줘. 1 넣어줘.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되는 거야. 그럼 누가 안 돼? 마이너스 플러스 조합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매 순간 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 뿔마 마마 매 순간 할 필요 없어. 그럼 뭔 해줘야 되냐? 이제 우리가 이 절대값 두 개 문제를 풀 때 항상 이렇게 풀 거예요. 이건 똑같이 해줘야 돼. 뭐 해달라고요? 0이 되는 값 구해줘. 뭐라고 했죠? 0이랑 2. 얘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는 거야. 다시 여기 누구라고요? 3 같은 애죠? 그거를 범위로 써줘. 이제 여기 누구야? 2보다 큰 애들. 그럼 여기는요? 0보다 작은 애들. 그렇지. 그럼 마지막 여기는요? 0이랑 2랑 사이. 그럼 마지막 여기에서 잘 봐. 아까랑 좀 비슷한 개념인데 이렇게 쓰면 뭐가 이상해? 같다를 넣어줘야 돼. 왜? 0보다 작다, 0보다 크다. 그럼 0은 어디 있어? 여기? 없어. 넣어줘야 돼. 근데 잘 봐요. 어디다 넣을까? 이것도 아무데나.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고. 근데 이런 개념이 있어요. 둘 다는 못 넣어. 하나에만.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상에 많이 넣습니다. 이상에. 보통 이상과 미만이 조금 국룰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안 넣는 거고 2는 어디다 넣겠어요? 이상에다가 여기? 아니 여기다가. 그렇지. 이런 느낌. 이건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나눠줄 겁니다. 그럼 잘 봐. 이제 해석해서 푸는 거야. 다시 봐봐. 3이지. 여기 넣어줘. 뭐야? 플러스. 그러면은 이 범위 내에서는 다 플러스지. 그럼 아까 잘 풀었잖아. 플러스면 어떻게 나와? 그대로. 그럼 그대로 나와줘. 뭐로 나올 거야? 그대로 나와줘. x 마이너스 2. 오른쪽 얼마? 4. 이거 푸시면 돼요. 2x 6 이상 약분하면 x는 3 이상까지. 괜찮아요? 이걸 뭐 해줘야 돼? 두 개 더 풀어야 돼. 알겠죠? 좀만 집중해주세요. 다시 여기 얼마? 넣어주세요. 음수면 어떻게 나올 거야? 마이너스 달고 나와줘. 마이너스 x. 둘 다 마이너스 곱하는 거 아시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그렇지. 잘하네. 좀 암산할게요. 넘어가면 2x. 넘어오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 약분하면 x는 마이너스 1 이하까지. 마지막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범위 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은근 헷갈려. 그래서 쌤은 뭐 해줬어? 숫자를 대입해줬잖아요. 은근 개꿀이에요. 0 넣어줘. 0은 애매한가? 0는 그러면 미안 0 있구나. 1 갈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플러스는 뭐로 나올 거야? x.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달고 여기는 그대로. 그럼 잘 봐요. 이제 마지막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데, 첫 번째 우리가 요 범위에서 이 문제를 풀었죠. 그럼 아까 그거랑 똑같아. 연립부등식. 왜? 우린 이 범위 내에서 문제를 풀었죠. 답이 이거 나왔지. 그럼 두 개 중에 답은 누구냐? 겹치는 부분. 우리가 어떻게 그렸었죠? 겹치는 부분? 둘 다 그려. 일단 이거 뭐야? 2 이상 3 이상. 겹치는 부분 어디? 답은 일단 이거 하나 확정.
그래서 분명히 부동호 방향을 보면 알겠지만 누가 3일 수밖에 없겠어요? A랑 B 중에 B가 3 이상이니까. 됐어요? 다시 우리 이 범위 내일 때 이거 푼 거 맞죠? 또 둘이 뭐야? 또 둘이 공통범위. 알겠죠? 해주세요. 첫 번째 뭐야? 0 미만. 얘는 마이너스 1 이상. 마이너스 1도 범위 되는 거야. x는 마이너스 1 이상까지. 그럼 a가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거거든요. 원래 이제 쌤이 이거 유형해보고 나머지 다 틀려도 돼. 알겠죠? 원래는 이 범위가 이어져요. 얘는 좀 특이하게 이제 양쪽 사이드가 이제 쪼개지는 건데, 그럼 가운데는 왜 안 될까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잘 봐. 우리 이 범위 내에서 문제 풀었죠? x가 없네. 그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고요. 잘 봐. 요게 맞는 말인가? 2가 4 이상이야? 말이 안 되죠. 아, 그럼 이 범위는 버리는 거야. 그냥 답으로 인정 안 해주는 거야. 근데 만약에 답이 이거였어 봐. 그럼 말이 되죠. 그럼 이것도 답으로 인정해 주는 거야. 여기다가 x는 0 이상 2 이하로, 2 미만으로 이렇게 답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답이 안 되니까 버리는 거고. 됐나요? 그래서 a랑 b랑 곱하면 마이너스 3 나오겠죠. 딱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요거는 쌤이 따로 뭐 해줄 건 없고요. 이해해서 푸는 거여서 한번 잘 이해해 보겠습니다. 얘는 푸는 게 아니야. 얘들 알겠죠? 절대가 푸는 거 아니야. 일단 2는 넘어가죠. 2. 됐어 여기까지? 그럼 봐봐. 이거 절대값 우리가 외웠잖아요. 뭐 크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이런 표현이야. 선생님 아까 절대값은 무슨 표현이라고 했었죠? 정의가? 그래서 거리. 그래서 거리는 항상 우리가 이제 거리라는 거는 길이 느낌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안 돼요? 음수가 안 되죠. 뭐야? 플러스거나 0이야. 맞나요? 그럼 이 문제 표현은 뭐냐면요. x에 뭘 집어넣든 항상 뭐 나와? 플러스 아니면 0 나올 거고 0이 제일 작잖아요. 0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뭘 집어넣든 플러스 아니면 0일 건데 이 값보다 항상 커야 돼. 얘네들이. 그래야 모든 실수에서 만족하는 거거든요. 그럼 쓴 말은 이거라는 거지. 얘가 제일 작아봤자 0이라며. 그럼 만약에 이런 느낌으로 와봐. 그럼 이거 부등식 어때? 맞는 말이죠? 그럼 x에 뭘 집어넣든 0이거나 양수가 나올 텐데 오른쪽이 마이너스 1이어봐. 그럼 맞는 말이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1이어봐. 뭐 다른 양수들은 되겠죠. 0은 안 되잖아. 그럼 안 된다는 거야. 모든 실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요. 당연히 0도 안 되겠죠. 아, 얘가 0보다 크거나 양수기 때문에 이 a-2가 얘보다 항상 작아야 되니까 a-2는 뭐밖에 안 된다? 음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마이너스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끝이에요. 넘어가 얼마? 2보다 작다. 이건 푸는 게 아니고 알겠죠? 이해해서 푸는 거예요. 그럼 한번 연습해 볼게. 만약에 문제가 얘들아 얘였어 볼까? 등호가 있어 볼게. 그럼 봐요. x에 뭘 집어넣든 얼마 나온다고요? 양수거나 0 나온다고 했었죠? 오른쪽은 얼마인지 몰라. 그럼 뭐가 가능한지 체크해줘. 뭐 가능해? 음수 대? 양수 대? 0 대? 되네? 아, 그럼 a-2가 음수여도 되고 0이어도 되니까 a-2는 0 이하 이렇게 푸는 거죠. 그러니까 등호 때문에 등호가 추가된 거예요. 근데 항상 그런 거 아니야? 뭐 등호를 넣었다고 해서 등호가 추가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해석을 했더니 a가 2 이하처럼 나올 수도 있다. 알겠죠?